중동에서 레바논 지역에서 삐삐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느닷없이 터지더니 다음 날에는 무전기가 폭탄으로 돌변했습니다. 터졌다는 얘기예요. 사상자, 죽거나 다친 사람이 수천 명인데 이거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지금 17일 날 레바논, 그러니까 소위 반이스라엘 쪽으로 보이는 헤즈볼라 무장단체, 이제 그 헤즈볼라가 대체로 소지하고 있는 삐삐라고 하는 이 무선 호출기가 동시다발로 이 폭발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현재는 4천여 명 가까운, 그리고 이제 그 수십 명이 사망을 해버린 이런 형태가 지금 발견이 됐는데, 아마 또 18일 날에는 저게 지금 터지는 게요? 네, 그렇죠. 저게 삐삐 터지는 거예요? 네네. 무전기가 또 폭발이 이제 돼가지고 뭐 자막에 나오지만 32명이 사망한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레바논이라든가 헤즈볼라에서는 이 이스라엘 소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현재까지 지금 뭐 시인을 하거나 부인을 하지도 않는 이런 상태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 NCND라고 합니다. 서방국들 그리고 서방 언론들도 경악하고 있죠. 예, 지금 그 영국의 가디언지는 이 삐삐, 우리가 무선 호출기에 대한 공격을 일종의 삐삐를 부비 트랩으로 사용한 일종의 전쟁 범죄다, 이렇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부비 트랩은 잘 알다시피 국제조약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 국무부가 국제 인도법들을 모아서 마련해 놓은 그 전쟁법이라는 데 매뉴얼에도 보면 이 부비 트랩을 굳이 사용할 경우에는 군사 목표를 특정해서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무차별로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종의 신종 부비 트랩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아까 삐삐, 무전기 이런 것들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비록 어떤 뭐 헤즈볼라라고 하는 특정 단체 요원들을 노렸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주변에 민간인 요원 구분 없이 이렇게 무차별 공격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세계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상이 공포로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방 속에서 터지고, 마트에서 터지고, 시장에서 터지고, 사무실에서 터집니다. 자, 이 일상 공간에서 갑자기 무선 호출기 삐삐와 무전기가 터져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장면 직접 보겠습니다. 네, 보셨죠? 이스라엘의 소행이냐 아니냐 말들은 많지만 갑자기 마트에서 터져서 저 비명소리 얼마나 처절합니까? 자, 이스라엘 당국과 정보기관 모사드가 배후로 지목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비밀 부대가 있죠. 네, 8200 부대라고 해서 이스라엘 정보국 산하의 단일 대우로는 굉장히 수천 명이 지금 결집이 돼 있는 그런 어떤 구성원이 있는 부대인데, 이 부대에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금 그 로이터 통신이라든가 외신 보도에 따르면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18세에서 23세까지의 정말 우수한 그런 인재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적응력이라든가 상황 판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이런 어떤 그 훈련을 시킨 후에 지금 이런 작전을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당국이 모사드의 산하 부대인 8200 부대가 이걸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그 종합해 보면은 8200 부대라고 하는 부대가 이걸 작전을 수행을 하고 이 결과를 나오게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10대, 20대의 아주 그 머리 회전이 빠른 청년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부대라고 합니다. 자, 이 부대는 손바닥보다 작은 삐삐로 최대 살상력을 내기 위해서 터지는 순간까지 매우 세심하게, 영어로 디테일하게 설계가 됐다죠?
지금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삐삐 무선 호출기에 어떻게 장착을 했느냐 지금 이게 지금 관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 대만 골드 아폴로라고 하는 그 명칭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만 이 골드 아폴로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요. 이제 헝가리에서 그 OEM 방식,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제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외신을 종합해 보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또 헝가리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헤즈볼라가 이제 자체 통신 수단으로 무선 호출기 5,000대를 주문을 했는데 그걸 제작 당시에 이걸 장착을 했느냐 아니면 5,000대를 주문을 해가지고 배송 과정에서 이스라엘 정보부대가 이게 이제 내부 그 소위 말하면 협조를 얻어가지고 장착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삐삐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그래서 이제 삐삐 차본분들 알지만 삐삐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 이걸 손으로 들고 보려는 순간 터지니까 그렇죠. 얼굴, 손, 내장 부위가 그냥 이 장기 부위가 아주 치명상을 입는다고요. 그러니까 수신, 소위 아랍어 지금 보도에 의하면 아랍어로 수신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가까이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손상이 되는 게 손과 특히 얼굴 중에서도 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호주머니나 이제 가방 쪽 같은 것도 좀 덜 하는데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어떤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5,000여 개의 이 삐삐 무선 호출기가 상당히 많이 폭발이 되면서 그중에 4,000여 명 상당의 사상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수십 명이 사망을 했지만 아직도 200여 명이 사망을 이르는 그런 중상을 입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삐삐나 무전기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헤즈볼라 조직원들에게 흘러간 걸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아주 첩보영화 같아요. 네, 이제 아까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OEM 방식으로 했지만 이 문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공장 여기에서 지금 제조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소위 말하는 그 VAC라고 하는 무선 호출기 제조인데 외신이 현장을 직접 가봤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A4 용지로 유리창에 회사 이름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인 그런 회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뭐 유령회사 같다는 거죠? 네, 유령회사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소위 오너라고 하는 사람이 여성인데 행방불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측면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든가 8200 부대가 계획적으로 이걸 1년 전부터 작전을 수행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헤즈볼라가 주문한 5,000여 개의 무선 호출기에 장착을 해서 그다음에 구입해 해가지고 이런 작전을 벌였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배송 단계에서 내부적 협조를 얻어가지고 장착된 걸 터뜨리느냐 소위 원격 조정을 해서 그러나 가장 지금 주안점으로 되는 거는 제작 당시에 이 소량의 폭발물을 넣어서 그다음에 원격 조정을 해가지고 폭발되게 했다는 게 유력하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게요. 헝가리 회사도 아니고 만들어 놓은 거 한 5,000개니까 몇 상자 안 되겠죠. 거기에 스파이 요원이 가서 심어놓고 빠져나왔다. 뭐 이런 얘기, 별의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삐삐 거의 안 쓰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스마트폰에도 이런 폭탄을 심을 수 있다죠? 예, 사실은 지금 이제 국정원 같은 데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고심을 하는 게 이제 드러났어요. 국정원 2차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통한 수입물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점검을 해봤는데 현재까지 어떤 징후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이 개입을 해서 한국에 수입이 되는 여러 가지 그 기기나 IT 관련한 이런 제품들에 이제 심어 놓을 수가 있다고 하는 측면인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굉장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휴대폰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해킹도 있지만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이 있음으로 해서 인명살상에 다가오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이 대응을 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걱정되는 게요. 카피캣이라 불리는 모방범죄. 저 인터넷으로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저희 방송도 그런 점이 매우 걱정이 됩니다. 또 북한이 이런 방법으로 테러를 도모할 수 있다는 대북 전문가들 지적이 많습니다. 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뭐 사실은 대비하는 방법이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이 해킹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은 수입된 이런 어떤 그 IT 관련한 그다음에 방산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다음에 피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 방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대북 무기라든가 이런 체계가 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려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준비나 대응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중국산 IT 제품 면밀히 조사해 오고 있고 또 해야 되고, 자, 북한 물이 든 사람이 IT 회사에 위장 취업하는 것도 좀 네. 생각해봐야죠. 그 부분도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이 인력들이 북한 사람들이 위장을 해서 취업을 해가지고 이런 방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테러에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IT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방산 관련한 이런 제품에 대한 위장 취업을 철저히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대목이죠. 출처불명의 삐삐, 싸다고 아무 무전기나 절대 사시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저 안전은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원 의원, 백기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